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고든창,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친한 반중 인사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CPEC 보수정치 행동회의 폐막 연설에서도 고든창이 이 중국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만큼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잠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든창의 연설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고든창이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한 황교안 전 대통령 후보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지금 몰아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처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달라라고 선관위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를 하고 있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건 사전에 드러났죠. 이미 증명이 됐죠. 왜냐하면은 본선거 하루 전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니까, 선관위는 아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국민들은 승복해야 된다. 찝찝한 게 없으면, 캥키는 게 없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 선거의 부정선거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 지난 5월 25일 입국해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사전선거 과정도 다 지켜보고 선거가 끝나고 6월 5일 미국으로 돌아간 국제선거감시단, 사전선거가 5월 31일 이틀간 있었습니다만 5월 30일 사전선거를 끝내고 모스탄 대사와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모스탄 대사의 말씀이, 벌써 그들은 많은 조사와 현황과 참관단들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 그리고 한국의 사전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분석을 다 해온 상태였습니다. 제가 선거가 어떻게 되어질 것 같으냐 라고 물으니까, 사전선거를 지켜본 결과로 이 선거는 국힘이 이기기 어렵다. 제가 왜, 우리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압도적인데 왜 그러냐. 체계적인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모산 대사 역시 CPEC 보수정치 행동회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가기 전에 6월 5일 돌아가기 전에도 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부 워싱턴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일어난 상황을 전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의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든창은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이 고든창의 말에 의하면 1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심지어 고든창의 말에 의하면은 이재명은
중국과 관계를 가지고 그의 지배되어 있다. 이런 시점과 같이 하여 조선일보하고 특집으로 단독으로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 사실은 1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Make Again Great America라는 마가,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이 슬로건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실제 이 아이디어는 스티브 배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이번 이 국제선거 감시단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가한, 한국에 날라와서 이 감시단에 참가한 밀스 대령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스티브 배넌이 밀스와 아주 가까이 얘기를 했고, 스티브 배넌은 1기 트럼프를 만드는데도 굉장한 이 브레인 역할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질 때에 그 선거에 부정선거가 개입됐다. 그 부정선거에는 중국이 개입됐다. 이것을 들고 나와서 선거에 진 이후에 4년 동안을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목소리를 같이 해주는 사람들과 집회를 하고, 물론 트럼프가 직접 집회를 끌고 간 건 아니지만 그런 많은 단체들을 끌어왔습니다. 그 힘이 이번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힘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배넌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중요한 동맹국이다. 사실 중국이 뭐 대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이 미국의 동맹으로 번지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대만이 침공당하면은 이거는 중국과 대만의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인 거죠.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하냐? 중국에게 쎄쎄하면 된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저 우주에 일어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스티브 배넌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분명하게 인용해도 좋다.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full of shit, 개소리 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당이 벌이는 정치전이고, 한국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의 나라라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잡는다는 그따윈 소리는, 그런 개소리는 안 할 것이다. 전체주의 아래 노예가 되고 싶다면은 그런 균형은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에게 개인의 자유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중국은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투표 안 하고 주석을 뽑고, 투표 안 하고 그 중요한 상임위원을 뽑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 없이. 그리고 배는 자신이 사실은 1970년대 한국이 아니라 자신이 해군 장교를 지낼 때에 한국 해군과 함께 항해를 했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한국인에 대한 정서도 좋아하고 케이팝도 좋아하고, 그런 걸 넘어서 한국은 태평양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일본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이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실질적으로 그 평화헌법 때문에 전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3만 명이란 28,500명이라는
미군이 한국에 와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공산당에 지배된다는 것은 또한 진보 좌파 정당이 권력을 잡은 것은 비극이다. 때문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워룸이라는 팟캐스트에서도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full of shit. 진짜로 진짜 헛소리 내지는 개소리다. 그런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런 말 하는 자체 사람이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는 게 스스로가 중국의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바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지만 중국은 그걸 간절히 바랄 거다. 그런데 그리고 중국은 그런 압력을 한국에 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중국 쪽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중국의 이런 압력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라는 뜻은 사실상 중국 말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협상을 진정성 있게 시도하는 이유가 중국 공산당이 대만 침공을 준비해온 이때까지는 연습훈련 단계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하는 수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손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세 협상을 정말 진지하게 하는 것이다. 자, 다음 주에 선거감시단이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동시에 내가 불만스러운 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지를 않느냐. 본인이 1월 20일 취임식에서는 몇 분간에 걸친 취임식 도중에 주한미군 사령부를 영상으로 불러내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잘 지내고 있느냐, 한국의 안보는 잘 지켜지고 있냐, 그런 대화를 자기 취임식 중간에 그걸 실제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1월 20일 그걸 지켜보면서 트럼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앞장을 서고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국제 선거 감시단들이 와서 본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선거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잡아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2기 대통령에서 트럼프 2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고 바이든에게 뺏기고 그 후에 4년 동안 자기가 뼈저린 고통을 느끼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이 이 선거라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분이,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공통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선거다라는 것을 아는 분이 왜 침묵을 하고 있는지 다음 주를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국제선거감시단 한국에 왔다 간 이 네 분과 플러스 함께 온 그 감시단을
지원하는 뭐 워싱턴 현지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같이 온 그 워킹 팀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끝날는지, 아니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 뭐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니죠. 이번 상황으로 보면 끝났다, 거의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통과시킨 특검법이라든가, 지금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라든가, 뭐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입 다물고 자기 자신들이 둘 다가 지금 특검의 대상이 됐는데도 끽소리 한 번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히틀러처럼 휘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끝난 거죠. 끝났는데도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일본보다 중요한 동맹국이고 가장 절친한 우방국이라면은, 이 우방국이 자기들이 1950년 37,500명의 미군의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는데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를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물론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한국의 문제에 지금 개입하는 것은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을 도우는 게 아니라 자칫 중국과 전쟁선으로 나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은 지금 한국이 중국에 의해 다 잠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50% 이상, 못산 대사의 말에 의하면 50% 이상이 중국에 의해 잠식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자칫 쉽게 안 나서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쯤은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희망 고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메시지가 나올 때만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한미동맹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미국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